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기자회견을 읽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사정에 전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이번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 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 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하며 운용장치인 노트북은 랜카드 제거 후에 각급 선관위의 배부됨으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와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첫째, 통신장치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 작업을 마치면 개표 상황표가 출력됩니다. 개표 상황표에는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투표수,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 등이 표기되어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데 개표 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 통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 수가 인쇄된 이 개표 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총 1165대가 설치되어 있고 납품 관련 업체인 한틀 시스템은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위해 모두 54명을 전국에 배치해 지원했습니다. 제보자가 이 한틀 시스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저장 장치는 단 한 개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는 훼손과 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 센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입장문과는 달리 투표지 분류기에는 투표지를 확인하는 직인 센서와 QR코드를 확인하는 스펙트럼 센서 모두가 설치됐습니다.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왼쪽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설치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지난 중앙선관위의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확보된 만큼 관련 장치들에 대한 검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사용한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와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고 투표지 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 투표지에 찍힌 QR코드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불투명한 해명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에 사용한 노트북과 투표지 분류기 검증과 확인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기술 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민형사 고발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보안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데 직접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틀 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내장된 노트북의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검찰은 하루빨리 물증 확보와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조금 잡시다. 혹시 증거 있으시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신 내용인가요? 그 내부 사정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관련 기술자라고 표현하면 모르겠네요. 전문가의 제보입니다. 그 만약에 구체적인 뭐 제보자의 내용, 제보자의 신원 이런 걸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취재하는 것과 아니 그보다도 더 엄격하게 신원 보장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익 제보자가 있으면 공익 제보 접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익 제보 접수자는 국회의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열거되어 있어요. 만약에 공익 제보자의 제보를 들었을 경우에 그 제보 접수자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게 될 경우 실정법에 어긋납니다. 이게 투표 용지 분류기의 송수신 기능에 대한 내용이니까 내부자이든 내부자인 거죠? 예? 내부자, 이 사항을 아는 내부자의 내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보자와 관련된 단서를 여러분께 드리지 못합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서 만약에 말씀드리면 제가 범법 행위를 하는 게 됩니다. 제보자,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윤준석 씨 뭐 토론 제안 이런 거에는 왜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보도자료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네. 증거 1하고 증거 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네네네. 그건요. 예, 제가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져오고 있고 사실은 모든 개표 상황표가 증거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투표지 분류기는 그냥 독립된 바깥으로 연결되지 않은 멍텅구리 숫자만 세는, 그러니까 멍텅구리 기계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외부에 인터넷 선도 연결되지 않고 뭐 통신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그냥 분류만 하는 기계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투표인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센 투표지의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투표인이 몇 명인지가 나온다고요. 그 투표인이 몇 명인지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그러니까 투표인이 있고 선거인이 있고 투표인이 있죠. 선거인이 있고 투표인이 있죠. 선거인은 그 지역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고, 투표인은 조금 아까 나온 투표의 개수예요. 어느 동에 선거인 수는 만약에 1000명이라면 투표한 사람은 500명이 될 수 있잖아요. 자, 500개는 자기가 세기 때문에 500개 쓰는 건 맞아요. 1000을 어디서 가져와요? 1000이라는 선거인 수. 선거인 수가 거기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1000이라는 걸 찍나요? 선거인 수라는 거를 누구라도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입력을 합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정한 1000명이라는 게 여기 나타나요. 그건 뭐예요? 그건 바깥과 연결이 돼서 1000이라는 거를 입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스럽다는 게 아니고 선거 인수는 어딘가 나와 있지만 그거를 전송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가 어떻게 그 지금 깐 통에, 예? 투표함에 투표인 선거인 수가 100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바깥과 통신이 되니까 인쇄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지금 얼굴 뵈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자리에서 알 수 없는, 그 기계가 알 수 없는 상황을 내려받아서 인쇄했다. 그거는 외부와 통신을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 1000명이라는 거를 그 안에
통마다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표 상황표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나중에 지금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그 표를 아마 보시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지난번 토론회 때 가지고 오셨던 투표 용지는 어떻게 유지하셨나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걸 얘기할 수 없다고 제가 3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할 수 없다고요. 저는 공익제보자의 접수자로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개수기가 통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작 쓰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할 수도 있다라니요. 제가 그 통신기나 스펙트럼, QR 코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과 지금 숫자들 몇 개 불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외부 통신망으로 접속해가지고 그 숫자를 조작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개수기에 통신기에 통신기가 아니고 분류기에 통신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안에 통신을 할 수 있으면 그 투표지 수를 센 거를 실시간으로 송신을 할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투표지에 투표지 분류기에 간단한 명령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강된 증언, 보강된 증언들을 진술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작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증언이 지금 모여져 있나요? 그럼 뭐 여기저기 조작이라 관리가 잘못된 것도 있고 여기저기에 지금 인터넷과 유튜브, SNS 공간에 이루고 세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흔든 6장의 투표지에 너무나 많은 관심들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한데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통신시설이 투표지 분류기에 숨겨져 있다. 와이파이로 외부와 전송이 가능하다. 다음에 QR 코드를 읽는 혹은 심지어 생성하는 기계가 그 투표지 분류기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잘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데 여기 보면 투표함 수가 있고 선거인 수가 있고 투표용지 교부 수가 있습니다. 투표 수가 있고 자 제가 말씀드린 건 투표용지 교부 수나 투표용지 교부 수도 그러네요. 투표용지 교부 수는 그러는 거고 이 착한 기계는 요것만 알 수 있어야 돼요. 투표수. 왜냐하면 자기가 투표수를 세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이게 증명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이 사람들은 이 기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이거를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투표용지 분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표 계수기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수기라고 생각하면 숫자만 알아야지 숫자 위에 무슨 QR코드도 읽고 QR코드를 심지어 내보내고 다음에 거기에 투표인수가 얼마인지도 여기다 찍고 선거인수가 얼마인지도 찍고 이러면 필요 이상으로 똑똑한 기계를 이 사람들은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기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연결이 되지 않은 통신이 절대로 되지 않는 기계라고 이렇게 우수한 기계를 갖고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기업체 한빛 시스템이 지금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이 처음 사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해서 질문을 맞춰주세요. 네, 그게 질문입니까? 네. 한빛 시스템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처음 사용된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 사용된 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
그거는 모르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비슷한 질문이 같긴 한데 개표 사항부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는 이번 총선이 처음인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네. 그 현상금 보셨는데 네. 현상금에 호응해서 대부가 유력하게 온 게 얼마나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몇 개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만약에 좋은 제보가 있었으면 제가 여러분께 벌써 말씀을 드렸겠죠. 예, 뭐 여러 가지 질문 오고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완결돼서 뭐 여러분께 발표를 할 그런 정도의 제보는 없었습니다. 선관위에 관련 내용 말씀하시고 좀 확인을 크로스체크를 해보시는 건가요? 크로스 체크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더군요. 답을 하는데 답이 아무 말 잔치예요. 아무 말 잔치.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아무 말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그분들이 그 도망갈 논리를 미리 준비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직접 먼저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제 곧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왜 편의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답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 다음에 투표지 발급기, QR코드 생성과 다음에 그 해독, 이걸 공개 시연, 기자분들 앞에서 있는 데서 공개 시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이번에 총선 관련 IT 업체의 입찰률이 100%에서 99%입니까? 이거는 제가 입찰 비리를 취재해봐서 아는데 이건 입찰 비리입니다. 입찰 비리가 있다고 여기 헌법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순우 우리 저 대법관 선관위원장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죠. 왜 뭘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예? 100% 99% 하는 그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게 다 그런데 LG U+, 한틀 합쳐서 지금 여러분들 뭐 이야기 나오는 입찰 비리로도 이걸 취재를 했어야 되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다들 검찰이 달려들어서 파헤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 검찰 타령을 자꾸 하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검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저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 의원님 백브리프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민 의원님 마치고. 네, 화이팅! 화이팅! BJ 선당대 화이팅! 실례지만 매체가 어떻게 되세요? 아까 제 얼굴 땡겨 찍으실 건데. MBC. 네네. 그래요? 오늘 너무 땡겨 찍으신 저희 네, 손상도 TV 시청자 여러분, 4.15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는 민경욱 의원님 긴급
기자회견 현장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11시 손 상대님의 본당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 제가 방송을 마무리를 하려다가 이어지는 우리 새벽당 박결 대표께서 이제 새벽당 새벽당이라고 파이팅. 우리 기자회견을 이어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몇 시야?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박결 대표의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방송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우파에도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이 등장하여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꼭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박재열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하여 자리에 참석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박재열 대표의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해병대. 예. 손상대 TV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박결 대표의 현장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자, 이곳 국회의원 정론관에는 지금 항상 국회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 지금 10시 27분, 정각 10시 30분에 박기열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 이곳 국회 정론관 회관에는 조금 전에 4.15 부정선거 진실과 싸우고 있는 우리 민경욱 의원님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박기열 대표의 기자회견이 잠시 후 이어지기 위하여 현장에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박기열 대표께서 기자회견 내용이 제가 박기열 대표의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한 이 기존 언론들의 카메라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박기열 대표의 현장 기자회견은 저희 손상대 TV가 이곳에서 단독으로 지금 현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원 방송으로 박기열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손상대님의 본 방송이 괜찮아.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박기열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본류를 회복합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파 시민 여러분, 저는 미래통합당의 박기열입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상처는 바로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인위적인 통합은 결국 우리 당을 좌편향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켰습니다. 중도층 공략을 명분으로 내세운 저들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로 끊임없이 보수우파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해온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막장 공천으로 학살하고 그 자리에 좌파들에게 버림받은 무능한 자익 인사들과 탈당파들을 사천으로 내리꽂은 건 역시
바로 그들입니다. 최근 청년 비대위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름의 홍위병들을 내세워 어설픈 청년파리로 우리 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지지층을 극우로 매도하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지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과오를 뒤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남탓만 할 줄 아는 그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지금 청년을 팔아 좌편향 이념 공세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 당의 본류를 존중하는 청년들은 결코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확실하게 밝힙니다. 보수파 이념과 지지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좌클릭을 시도하려는 무능한 태도와 무기력한 자세입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도는 어떠한 정치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중도는 우리의 명확한 방안과 설정으로 공감을 얻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진한 중도론을 내세우며 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 심어놓은 패배주의와 자굴지심을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파의 이념과 정신, 우파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장엄하게 흘러온 우파의 본류가 한 줌도 안 되는 기회주의 세력에 의해 잠시 혼탁해진 것뿐입니다. 본류의 물길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애매하게 들어차 있는 기회주의 세력이 막아놓은 우파의 본류를 시대에 맞추어 세련되고 깨끗하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확실한 보수우파의 색깔을 가진 유능한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며 기적의 산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배 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이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끈 전통을 가진 보수 정당입니다. 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우리 당의 핵심 지지자들 역시 세계사에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을 일군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분들께서 곧 대한민국이고 그분들께서 곧 보수우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대의 의지와 정신을 계승하지 못할 망정 해체해야 할 정당이라며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들에게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류를 되찾아야 합니다. 굳건한 보수파의 정신을 바탕으로 납세자 우선주의, 국익 우선주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용주의를 대한민국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정치 권력을 최소화하고 작은 정부를 구성하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축소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규제를 철폐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기생하는 강성 귀족 노조들에게도 준엄한 심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쓰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튼튼히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틀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미래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모두 장악한 좌파 민주당 정권은 서서히 대한민국에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당분간 더욱 짙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천 년의 빈곤과 비하의 사슬을 이를 악물고 끊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의지와 정신을 다시 한번 살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한 차례 더 성장할 것입니다. 586 운동권과 그들과 세상을 같이 하는 좌편향 보수 세력에 무너뜨린 나라를 우리가 다시 일으킵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본류가
다시 장엄하게 흐를 때 기회주의, 패배주의의 흙탕물은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신을 가져주십시오. 부디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당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제 주인이 주인된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이 어린 후배가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우파 본류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들어갈게. 통해서 밝히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다면 지금 일단에서 상명대 안에 그런 의견 차이가 좀 심각한 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 청년비대위라는 조직이 비당원 그리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분들께서 사설 조직을 만들어주시고 그분들께서 계속 기성 지지층과 기성 청년 의원들 보도자료 폄하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제목과 내부에서 보여주고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자, 손상대TV의 청자 여러분, 오늘 국회 정론관 민경욱 의원님 그리고 이어서 박절 대표의 기자회견 현장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손상대님의 본방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 오늘 본류 운동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우파의 본류를 찾자. 지금 당내에 5,000명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